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 최갑수입니다. 저희가 그 투기업에서요, 작년까지는 주로 집합 강좌 위주로 투자자분들을 모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 강좌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온라인 방송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 방송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그 요새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이후에 인생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이러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신념으로 48년을 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한화물만 파신 토로스톤 자산운용 포럼의 강창희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히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생각하시면은 예. 그 KBS 전국 노래자랑의 송혜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업계에서 또 그 송혜 선생님처럼 강 소장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현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쑥스럽습니다. 특별히 건강 같은 거 신경 쓰시는 거 있으신지요? 예, 근데 걷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게 뭐 저희 나이 또래는 다른 운동 특별히 어려우니까 네. 걷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걷기만 네. 주로 하시는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오늘 책을 들고 나왔는데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책을 하나 출간하셨더라고요. 네. 주로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네. 또 어떤 독자분들 염두에 두고 네. 책을 집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20년 가까이 그 투자 교육, 노후 설계 교육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후 준비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 모으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녀 문제 네.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는 뭐라고 살아야 되나 네. 그다음에 또 가계 자산이 우리는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네. 구조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준비를 하는데 퇴직 전후에 시작해서는 너무 늦구나. 가능하면 3, 40대부터 네. 적어도 한 40대 중반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금년 우리 나이로 75세인데 네. 사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가 되면은 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네. 깨달으면 그때는 좀 늦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30대, 40대에 뭔가 그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저도 지나고 보니까 이 젊은 시절에 뭔가 우연한 기대로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네. 그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외람되지만은 우리 30대, 40대, 50대 제 후배분들이 제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간접적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으로 쓴 겁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네. 그 책 내용 중에 그 평생 현역이라는 말 네. 이런 걸 유독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퇴직 후에 3대 불안이 뭐냐면 돈, 건강, 그다음에 외로움인데요. 네.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게 돈을 버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또는 뭔가 사회 공헌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좀 깨닫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 퇴직 후의 후반 인생이 얼마나 긴가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는 퇴직 후에 12만 시간에 대해서 대비하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 이후에 12만 시간 네. 이런 이제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12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네.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무슨 달리기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게? 네. 우선요, 작년 가을인데요.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네.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라고 했더라고요. 네.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55세고 중소기업은 51세, 대기업은 49세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51.6세 이 평균 퇴직 연령을 반올림해 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네. 왜 83세냐면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는 우리가 평균 수명까지만 사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남으면 100살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그래도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31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하루가 24시간이죠. 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뭐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가거든요. 네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이나 남는다고 그러죠. 네네. 실제로 얼마 전에 어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회사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와서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정년퇴직이시죠? 그럼 그 다음 달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네.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이 갔다 육성이 갔다 딸려지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네네. 남자들이 이렇거든요. 최소한 11시간 남아요. 네네.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4,465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평균 1,967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12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은 약 63년이 돼요. 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네.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네네. 이걸 100살까지를 생각한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주 끔찍한 예, 얘기네요.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아니고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은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이제 말미에 그 소장님께서 선진국에서는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예, 예.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퇴직을 했는데도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네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네네. 7, 80%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네네.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은 모아봤자 은행에 갔다 예금하면 세금 떼가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거든요. 네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보유 총자산이 5억 1천만 원이래요. 네네.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웬 돈이 저렇게 많지? 이거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을 빼버리면 지방이 차라리 나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지금 가계 부채가 많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채가 평균 9,900만 원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걸 빼게 되면 4억 1,100만 원. 네.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정도 있으면 네네.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문제는 4억 1,1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 빼면 얼마나 와요? 5,400만 원 남잖아요. 네네.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4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네. 죽여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 요즘 동학개미들 난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이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의 그 하락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네네. 근데 이제 연금도 없거든요, 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그 우리가 예. 선진국처럼 연금을 받아가지고 예.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제 주변을 보더라도 네. 별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정도를 마련하는 게 선진국인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들 빼고 나면 보통 사람 뭐냐? 힘들죠. 국민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요.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 네. 그걸 10만 원이라도 받는 분이 54%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7.7%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이건 작년에 제가 적립금액 255조 원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대충 약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네네. 그리고 개인연금은 일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있는 게 이제 달랑 집 한 차거든요. 네. 근데 참 그 집은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네. 지금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네.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른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네.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나 된대요. 네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네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빈집이 많더라고요. 네. 재작년에 보니까 151만 채가 빈집이라는데 그 시골에 농가주택이나 비어있겠지 했는데 대도시 한복판에서 빈집이 있어요. 네네. 도청 있던 자리가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서울의 일부만 생각해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집이 노후에 도움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좀 더 시각을 달리해서 네. 선진국에서도 이제 노후 생활비가 이제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의 사례를 하나 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네. 일본의 도쿠시마 현에 예, 예. 그 가미가스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이제 마을에 보통 65세 이상 된 분들이 한 50%가 넘는데 우리 이제 일식집에 가게 되면은 그 회 같은 거 할 때에 장식을 해놓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장위에. 아. 네네. 그 나뭇잎을 가지고서 나뭇잎으로. 네. 아, 그거 판매를 하는 거로 하는데 아. 그분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에서 300 정도 많은 분들은 한 달에? 그렇죠. 어. 수입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80 넘으신 분들이 예, 예. 한 달에 150, 200번은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네. 이거 이외에 그 선진국에 예. 다른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을 그 좀 저는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비슷한 그 일본의 사례를 많이 예를 드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부터 46년 전이니까 1975년에 제가 그 한국 거래소 다니고 있을 때인데 네네. 그 동경 증권거래소에 가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16%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46년 전에 훨씬 노인 비율이 적을 때였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뭔가 퇴직하고 나서도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네네. 제가 그때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게 창고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네.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었을 것 같은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더라고요. 네. 저 놀래서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뭐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죠. 네네. 얼마씩 받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그렇죠. 일한대요. 네. 또 끝나고 제가 숙소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이었는데 아,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구나. 네.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네. 저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네. 저는 사실 그때 그걸 본 거가 아까 말한 간접적인 경험으로 네네. 저한테 큰 쇼크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그 2015년 가을인데요. 네.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는데 아, 네. 우리나라도 다 있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인 1번인데요. 네.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50대 1. 아, 그다음에 뭐 가사 대행 서비스 이게 다 네. 가사 도움이거든요. 그렇죠. 제 아는 분은 그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 40대 중반인데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네.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대요. 그 대학 나온 사람이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간호조무사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네.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네.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경제력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네.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네.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네. 그런 일을 해서 돈 벌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사례가 예, 외국에도 많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퇴직 이후에 예, 그래도 제가 현역 있을 때 네, 네. 왕년에 내가 뭐를 했었는데 이제 네. 폼을 잡기 쉬운데 네, 이런 체면 같은 걸 버리고서 네, 네. 실제로 일을 한다는 게 생각하고 실제하고는 다를 텐데 예.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건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는 일도 없지만 하고 싶어도 이 체면, 그렇죠.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는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요 네.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네. 저 얼마 전에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아,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네.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분이 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재벌그룹에서 임원하고 나오신 분인데 지금 뭐냐면 이 택배 분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택배 분류가 무지가 어려운데 네. 처음에는 돈만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가 과체중이었는데 이걸 하면 내가 체중을 뺄 수 있겠구나. 아, 운동 삼아서. 그래서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체중도 빠지고 한 1년 하다 보니까 그게 일이 몸에 익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걸 하면서 이 방송통신대학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체면을 버리는 일, 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가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앞으로 이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에 대해서 뭔가 그 소신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는 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좀 들어드리는데 뭐 다른 불교라든지 그런 데도 비슷한 내용의 이런 그 말이 있겠지만은 네. 제가 그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요. 저한테 깨달음을 줬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네. 어떤 그릇은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기만 하면 금그릇도 싸구려 질그릇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 아, 네. 저는 이거를 읽고 제가 무슨 일 이렇게 하는데도 약간 그 남북의 그 뭡니까 체면을 버려야 할 일을 하는데도 많이 이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마 다른 종교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소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네. 소장님, 저 요새 은퇴한 사람들한테 화백이니 편백이니 예.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럼 뭐 저는 편백은 처음 들었는데 네. 뭐 화려한 백수, 화백이란 말은 제가 많이 예, 들었죠. 화백이 화려한 백수라는 뜻이고 예. 편백은 편안하게 이제 노는 백수. 그러구나. 최근에 또 나온 말이 독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죠? 독백은 혼자 노는 사람인데 아. 주변에 이제 친구 관리를 잘못해서 어디서 불러준 사람이 없으니까 네. 혼자 이렇게 그 놀고 있는 사람을 독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노후 생활비 걱정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 굳이 일을 안 하고 예. 그냥 자기가 젊었을 때 벌어놨던 거 이거 가지고 전국 예. 유람이나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게 또 괜찮지 않을까요, 한번? 근데요, 저는 이제 우선 그런 분들이 우리 형편에 보면은 발표된 통계는 없지만 제 생각에 20-30%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생활비 걱정 없는 분들이.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아무 일 안 해도 되는가? 네. 아니더라고요.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 소일거리가 없으면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이렇게 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네. 그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네네. 환장하죠. 네. 예, 힘들어요. 그게. 네.
그게 이제 국내도 이런데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예. 그 노후 생활비 걱정이 없는 분들 예.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일거리라든지 시간 때우는 거를 예. 주로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예. 그런 분들 없는 분들은 뭐냐면 취미 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점심값, 교통비 정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NPO 활동인데 네. 그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간 비영리 조직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퇴직하고도 뭐 애들 교육시키는 일 또는 뭐 노인들 이렇게 돌봐주는 일 뭐 이런 일을 하고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네.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아요. 네.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60 내지 70은 이 사회공헌 활동. 네.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가 되죠. 네네.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네. 이게 아주 공짜로 하면 이게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고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전체 취업 인구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NPO 단체가 한 2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이웃나라 일본도 90년대 후반에 NPO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한 5만 개 이상의 NPO가 있어서 그 퇴직한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약간의 용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예. 제가 이제 잘 아는 사람도 이번 그 연금학회 와서 연금학회하고 참 줌으로 강의를 하고 돼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은행에 부장하다가 제조업 회사에 가서 우리 그 DC형 연금 있잖아요. 네네. 투자형 연금. 네네. 그거 도입하는 일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그 DC형 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네. 일본에서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DC형 연금 투자교육협의회의 이사장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뭐 저기를 받겠죠. 네네. 그런 식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많아요. 네네.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네. 이번에는 그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네. 그 주변에 그 퇴직하신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퇴직 후에 일정한 잡을 갖는 것이 네. 또 와이프를 위해서도 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도 네. 그 중요하지 않느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저는 평생 현역을 주장하면 네. 가끔 남자분들이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그러세요. 네. 점심 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건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건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그러십니까? 네. 그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퇴직 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를 하는데 네. 우연히 심사위원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수기를 제가 105편을 읽었는데요. 네. 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네.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다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 이상이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라는 거예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네네. 그래서 제가 한 분이 기억나는 분이 뭐냐면 이분은 고급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신 분인데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신나게 놀아봐야지. 네. 놀아봤대요. 네. 오행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의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원서를 보냈는데 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더래요. 네네.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요즘 우리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 네. 이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앞으로요. 젊은 노인이 나이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제 준비를 해서 면접을 해가지고 붙었는데요. 네.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노인분들을 차로 모셔다가 센터에 모시고 가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네네.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네. 아마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네. 이렇게 짱이에요. 음.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경쟁률이 예, 또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노인분들이 온대요. 아,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냐면 70만 원 받고 네.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네.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네.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갈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은퇴 전문가 오가와 유리라는 분이 보내준 글에서 읽은 게 생각나는데 네.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이 누구냐? 뭐 씩씩한 남편이 싹싹한 남편이냐, 요리 잘하는 남편이냐, 뭐 아내 말 잘 듣는 남편이냐, 운동 잘하는 남편이냐, 아니고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질문하셨지만은 네. 부부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남편분이 소일거리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네, 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일자리가 너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네. 취직할 자리가 또 마땅치도 않고 네. 이렇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도 취직하기 힘드는데 나이 들이신 분들이 네. 기껏해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은 네. 어디 가서 풀이나 뽑아줬고 네, 네. 공휴 일자리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기가 조심스럽고 네. 욕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 세대 정년에 맞춰가지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가지고 네. 웬만하면 65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퇴직할 때가 대충 이제 결정이 되니까 사전 준비도 가능한데 네. 우리는 좀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네. 또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뭐냐면 청년 일자를 뺏지 말아야 되니까. 네. 근데 바람직한 거는 이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네. 그런 노력을 사실 젊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데 이제 또 요새 그 인공지능 예, AI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이제 기술이 진보를 하는 거 좋지만 네, 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네, 직장 잡기도 쉽지도 않은데 네, 네, 또 이런 그 인공지능 때문에 네. 퇴직하신 분들이 점점 더 일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자리가 막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국 악스퍼드 대학의 그 예. 마틴 스쿨에 예, 고용의 미래 보고서를 제가 봤더니 예,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예, 2033년까지 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의 47% 정도가 그렇군요. 사라질 가능성이 네, 있다. 뭐 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생기고 이런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요즘요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은 생기는 직업들도 많거든요. 네네. 저는 그걸 갖다 창직의 시대라고 아, 그러는데요. 창직. 예, 네. 우리나라 예를 든다면은 1969년에 그 직업 사전에 등재된 직업의 수가 3,260개였더라고요. 아, 3천이. 예. 근데 2019년에는 16,891개로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이 막 요즘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5,000개, 미국만 가도 3650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요즘 뭐 주위에 보면은 무슨 반려동물 장의사, 아이패드 화가, 그다음에 뭐 인터넷 장의사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그래서 뭔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자신이 잘하는 분야 네. 그리고 또는 하고 싶은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있는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거나 네.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그 창업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창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직.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면 창업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만드는 시대다. 네네. 그래서 창직의 시대이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된다. 네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지난 이렇게 나를 되돌아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창직이었구나 하는 경험을 좀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창직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지금 창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례 네, 이런 네. 거를 한두 가지 정도 네, 소개해 줄 수 있는지요? 그 예를 들어서 저는요 인터넷 장의사 또는 디지털 장의사라고 그래서 그 무슨 일 하는 건가 했더니 네. 인터넷에서 장사를 지내? 이거 봤더니요 그 일을 창직한 분은 네.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이 광고업체에서 예능인들을 등용하는 일을 했대요. 네. 그걸 하면서 보니까 그 예능인들이 무슨 뭐 인터넷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지 무슨 그 동영상 같은 것 때문에 네. 나중에 고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냐 그 과거의 흔적을 지워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보람 있는 일이겠다. 아. 그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지고요. 네. 지금 상당히 돈을 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그 정리 컨설턴트라는 거를 창업한 사람의 얘기를 또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중학교 때 네. 조그만 방인데 이제 형제들 같이 쓰다가 네. 자기 독방을 갖게 됐대요. 네. 그래서 이 독방을 어떻게 조그맣지만 잘 꾸밀까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그런 걸 꾸미고 그러는 데도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커가면서 책을 읽었는데 인생을 간결하게 사는 방법, 단순하게 사는 방법 이런 책을 읽게 돼가지고 네. 아 우리 쓸데없는 거 버릴 거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관계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정리 컨설턴트라는 일을 창직해가지고 아. 그 일을 쭉 해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리 컨설턴트.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강 소장님께서 네. 우리 이제 금융투자업계의 일을 해오시면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창직이라는 이런 걸 경험하셨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저는요 참 쑥스러운 얘기고 네. 그렇지만은 그냥 이 하나 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1991년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992년부터 외국인에게 개방됐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직전 해인데 제가 그때 그 증권회사에서 국제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루는 어느 잡지사에서 저보고 그 외국 전문가의 그 투자에 관한 글을 좀 받아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 잘 아는 자산운용사의 사장의 원고를 받아가지고 네. 그걸 번역해서 이제 주려고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IR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IR이 뭔지 다 모르는 잘 아시잖아요. 네네. 지금은. 네네. 그게 인베스터 리레이션스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 상장회사의 재무 홍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시장이 개방이 되면 그 외국인들에게 IR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단어를 봤어요. 아. 이거 참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즉각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희 회사 주최로 우리나라에서 그 제1회 그 IR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네. 그거 한 덕분에 그 후에 주위로부터 IR이 무슨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너 이 IR 회사를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그거를 창업해가지고 제법 돈을 벌었어요. 또 저와 같이 일하던 그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그 상장회사에 가가지고 그 IR 전문가로 일하는 분들 있고 네. 지금은 IR이라는 게 직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뭡니까 제 경험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현재 강 소장님께서 이제 사회 활동 네. 이런 걸 활발히 하고 계신데 네. 뭐 투자자 교육이라든지 또는 네. 노후 설계 교육 네. 이런 것도 강 소장님께 보시기에 네. 창직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2000년 초에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2번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산운용업, 네. 펀드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려면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이 사타 팔았다 반복하게 되면 안 되는구나. 네. 투자자들에게 장기 분산 투자를 하도록 설득을 해야 되겠구나. 네. 이걸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제 일본에 아는 사람, 미국 사람이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투자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있던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려가지고 네. 그 뭘 할까 보다가
어디 가서 또 사장을 또 뭐 한 2년 하다가 또 잘리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이거를 내가 라이프워크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 미래세 회장님한테 그 투자교육연구소를 만드시면 참 좋을 겁니다라는 제안서를 제가 보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 가서 9년 동안 제가 이 투자교육 일을 했는데 네. 하면서 보니까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되면서 네. 저한테 그 노후 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는요, 투자는 왜 하십니까 하니까 노후 대비로 합니다. 그게 투자와 노후 설계가 관계가 많은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노후 설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나고 생각해보면 뭡니까? 48년 전에 제가 이 업계에 입문할 때 네. 48년 후에 노후 설계라는 걸 하고 살지는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근데 하던 일을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이제 창직이라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네. 그 저의 경험도 어떻게 보면은 우연의 산물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직장인이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거나 그걸 네. 또 약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네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력은 네. 창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통해서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오래오래 일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다른 회사 스카우트에 갈 수도 있고, 네. 또 퇴직 후에는 자기가 재취업하거나 또는 프리랜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평생 현역을 실천한다? 네. 이런 걸 하려면은 예. 다른 사람과 다른 노력이 네.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 소장님께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48년 동안 이제 평생 현역을 실천해 오면서 네. 자신한테 어떤 능력이 있었고 또 남다른 노력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 동경 사무소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한번 자기 자랑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요, 절대 그 능력이 그런 게 아니라 네. 뭐냐면 사실 제가 일본을 가서 일본을 조금 약간 전문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영어를 못해서 그랬어요. 아, 제가 영어 잘했으면 미국 갔죠. 근데 제가 뭐 대학 시험 볼 때 영어 뭐 20몇 점 맞고 아슬아슬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데 우연히 제가 일본어를 하게 될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라도 하게 되면 내가 밥 먹고 살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가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이 평생 현역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한 100번쯤 해봤는데 네. 무슨 이제 여기서 깨달아가지고 주례사에 꼭 이 얘기를 해요. 네. 뭐냐면 직장인이 운이 좋다는 것은 네. 자기의 장점은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부부간에 서로 배우자의 장점은 살고 네.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력을 하시라. 네. 이런 노력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영어 못하는 거가 가려지고 그 일본말 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제 적성에 제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주가를 도사같이 잘 본다거나 네. 영업을 잘했으면 네. 또 그 일로 뭘 했겠죠. 근데 그쪽 일 같은데 제가 좀 잘 못하는데 뭔가 이런 이 투자교육 이 일을 제가 전문으로 해가지고 하게 된 게 제가 평생 현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한 20년쯤 앞서서 고령 사회를 가고 있는 일본에서의 경험이라든지 네. 그때 그 읽은 책들 네. 이거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것이 내 평생 현역하는 데 도움이 됐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우리 나이로 75세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 후배분들에게 네. 내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사실 책을 쓴 것도 그런 그 의도가 있어서 쓴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중에 예. 평생 현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 예. 30, 40대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그 평생 현역 준비를 하다가 예.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 걔네 회사에서 물 먹는 거 아닌지 그렇죠. 뭐 그런 거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싶습니까? 막말로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데 네. 그래서 뭐냐면은 직장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네. 미래의 직업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일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네네. 체험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창직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거나 그 일을 갖고 독립하거나 이런 그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 밑에 부품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또 종합연구소 밑에 독립연구소가 있듯이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일들을 제가 투자교육을 제 평생의 라이프워크로 찾듯이 직장인들도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찾게 되면은 회사에서도 오히려 회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네. 내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은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회사 업무 시간 외에 자기가 시간을 내서 뭔가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네. 그 활용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거. 습관을 가져라. 예. 네. 뭐 남과 똑같이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주말에는 가끔 한두 시간 시간을 내서 이런 준비를 미리 하는 것 같은 게 꼭 필요하겠죠. 이제 아까 그 말씀 중에 평생 현역 준비를 위해서 네, 또 한 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된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소장님께서는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오셨는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기고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글 쓰는 능력이 또 탁월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또 그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강의 자료 예. 이런 걸 준비하는 게 그 남다른 집중력이 있는 것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아니에요. 제가 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뭐냐면은 우선 이제 어떤 일에서 남과 차별화시키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전문가가 됩니까? 네. 그러면 뭐냐? 평소에 자료 수집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책도 좀 많이 사다 놓고 저는 사실은 책을 많이 사는데 네. 산 거의 절반도 안 읽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사다 놓고 신문도 스크랩에 해서 놓고 있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나한테 원고 청탁을 해온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할까 말까를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책이라든지 스크랩에 둔 자료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면 되겠구나. 네.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또 저는요, 이 주니어 시절에는 누가 저한테 원고 청탁을 하겠습니까? 네. 제가 그런 자료만 있으면은 제가 손을 들어요. 옛날에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 네. 그 금융투자협회의 잡지 담당하는 분한테 전화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요번에요, 동경의 서점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네. 이런 제목으로 원고를 쓰게 되면은 그 실어주시겠느냐? 협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어주시겠습니까? 네. 청탁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보고 그럼 하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고 나면 지옥문이 되거든요. 네네. 거기 옛날에 도쿄에서 근무할 때는 서울에서 손님이 무지하게 많이 왔거든요. 네. 하루에 막 2팀씩 하고 그런 거예요. 네네. 매일 술 먹고 다니면서 했는데 마감일은 가까워왔는데 이게 원고는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저는요, 집중력이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할 때는 그 일만 그냥 죽으라고 딱 하고 끝내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 잘하는 사람 보면은. 네네. 저는 뭐 전화하다가 원고 쓰다가도 갑자기 전화도 해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산만하거든요. 네. 그런데 원고를 약속을 했으니 써야 되는데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전화가 와요. 어떻게 쓰셨나요? 하나도 안 썼는데 예, 절반 썼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네. 그러고 써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젊으니까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래서 밤 새워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원고 한 50매를 써서 그때는 이제 연필로 쓰고 지우개를 지우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지우개 이거 쓰레기 다 모아놓고 네네. 냉장고에 열어가지고 이 술을 꺼내서 얼음에다가 물 타서 이제 원고 다 끝난 뒤에 그 양주를 물 타서 위스키를 그래가지고 한 잔 쫙 마시고 담배 한 대를 피우면요. 저는 뽕을 먹어보지 않았지만 뽕 먹는 맛이 그 맛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바로 그 전날까지는 앞으로 내가 원고 쓰겠다고 이 자원을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주어도 안 써, 이제.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네네.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마감이 있으니까 그 마감력이라고 저는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쓰고 나면 또 뽕 먹은 것처럼 충만감이 생겨서 또 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지.
무슨 뭐 머리가 천재고 집중력이 있고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경우는 아니에요. 네네. 저는요, 글 쓰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이 책도 다 짜집기 해서 쓴 거예요. 근데 김정은 교수가 이 편집도 창조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편집하는, 짜집기 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 네네. 집중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감의 힘을 활용하는 거, 네. 그리고 누가 나한테 청탁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손을 들은 거. 근데 다만 있다면 평소에 미리미리 책을 좀 많이 사두고 네. 신문 몇 개 사서 매일, 저는 지금도 지하철 다니면서 스크랩 하거든요. 네네.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참 자랑 같다 참 죄송한데 저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다 예. 돼가는데 네. 강 소장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 네. 또는 이제 지금까지 만나보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의 이제 케이스를 봤을 때 네. 평생 현역을 그 실천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예.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네. 이 퇴직 후에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네.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다. 네. 그런 거를 이 간접적인 경험으로라도 미리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 네. 그 인식이 확고한 거고. 네네. 그다음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 일, 뭔가 그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네. 전 참 그 제 자랑 같아 너무 죄송한데 네. 저는 가방에 꼭 신문 몇 개를 넣고 가위를 갖고 다녀요. 네네.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면 그 다 김포공항에 기부하고 네. 김포공항에 제 가위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라가지고 뭔가 남과 다른 점이 뭔가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어느 회사의 김 부장, 어느 회사의 김 상무가 아니고 네. 이런 일의 전문가 김갑돌, 네. 그런 그 뭐랄까 인식을 주는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네네. 저는 직위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무슨 전문가 누구라고 불리우는 거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회사에서 재취업을 했다. 그리고 무슨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겠다. 여기서 나를 왜 돈을 주고 월급을 줄까?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도움되는 사람이 되도록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후배의 입장에서는 재취업을 하게 되면 그 꼰대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혹시 내 일을 뺏을까? 그래서 절대 후배에게 이 경쟁자로 비춰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시간이 더 있다라고 하면은 네. 소장님하고 밤새도록이라도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매듭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그 하고 싶은 말씀을 계시다면은 네.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참 제가 평생 현역을 지향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해가지고 그 기분 언짢은 분들도 계실 건데 그래도 참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그냥 취미 활동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일이 참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생활비가 모자라서 수입을 바라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취미로 어떻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입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자기 취미에도 맞고 남복에도 폼나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지만은 네. 이 후반 인생은 네. 주위의 시선이나 네. 또는 평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이 소신이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한마디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이런 준비는 30, 40대 이 젊은 현역 시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참 좋겠다. 네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네. 끝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더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은 오늘 좌담회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창희 소장님과의 대담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시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